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오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좀처럼 좀 시국이 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좀 힘든 상황이긴 네. 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뭐 저희는 뭐 또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제 아무래도 우리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네. 그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이제 변화를 좀 가져온 것 같긴 해요. 네.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일상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직장인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제 소위 원격 근무라 그러죠. 모바일 네. 오피스, 재택 근무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많아지고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실에 함께 출근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지만 네. 뭐 카페에서 또는 집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회사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생산성도 높이고 또 서로 좀 즐겁게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가? 네. 이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원격 근무, 재택 근무란 말이 요즘처럼 많이 나오는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뭐 일장일단이잖아요. 예. 불편한 점도 여러 가지 나오고 대두되고 있는데 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흐름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은 다들 한 번쯤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것을 뭐 용어부터 좀 정리하자면 오늘 버추얼 팀이라는 용어를 쓸 거거든요. 아하, 버추얼 팀. 우리 아까 버추얼 네. 팀. 맞추셨나요? 네, 네. 그렇죠. 버추얼 팀 말 그대로 이제 가상 공간 버추얼 이런 뜻을 네, 네, 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버추얼 팀이라는 용어는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 즉 온라인이나 이런 도구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함께 일하는 팀을 이제 버추얼 팀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는 그 버추얼 팀으로 일하는 게 되게 이제 많아진 거죠. 확대된 거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근무 환경으로 변화를 가져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완전히 뭐 사라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바뀌어도 왜 한 번 변화가 흐름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는 뭐 예전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돌아가기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이제 한 번 익숙해지면.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버추얼 팀으로 일하는 것은 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렇게 줄어들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예. 네. 뭐 우리 어렸을 때 버처캅이라고 그 맞아요. 만화인가? 맞아요. 벌처캅도 있고 벌처 네. 파이터도 있고. 네. 그 요즘에는 이 예. 버처가 되게 익숙해진 단어가 됐어요. 그렇죠. 진짜. 네. 이제 뭐 오늘 어떤 순서로 한번 얘기해 볼 거냐면 일단은 이게 근무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바뀌어 왔나. 약간만 과거를 좀 돌아볼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미래에 주는 일종의 메시지도 있겠죠. 음흠. 그리고 버추얼 팀으로 일하려면 사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극복해서 일종의 버추얼 팀으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뭐 팁, 원칙 이런 네. 것들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뭐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뭐 농경사회야 다 같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짓고 하는 네. 거니까 뭐 예. 그런 거 생략하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생산성이었어요. 생산성. 네. 이를테면 시간당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이제 막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짧은 시간 안에 공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의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다품종 대량 생산 이런 시대니까. 이제 그때는 시간당 생산성이 되게 중요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뭐 연구했던 학자들이 뭐 테일러의 뭐 이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만들 수 있나. 네. 이제 요게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중요했던 뭐 인사관리의 어떤 흐름이라고 그 볼 수 있죠. 당시에.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빨리 움직여서 빨리 만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일종의 소수의 장인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다 이제 기계화 자동화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아마 이제 그 20세기 후반에 그 나온 게 전자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뭐 전기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제 컴퓨터가 도입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지식 근로자라는 말이 이제 그때 네.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네. 거예요. 뭐 우리 다들 뭐 지식 근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제 처리하고 또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메시지 정보를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면 다 이제 컴퓨터 보고 앉아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대부분 하든지 이제 그렇게 일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또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통신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양이 엄청 많아지죠. 뭐 AI도 들어오죠. 뭐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물리적으로 같이 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의 실시간으로 다 이제 소통이 얼굴 보면서 소통이 다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메시지가 디지털화잖아요. 디지털. 모든 게. 네네. 제가 이게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워낙 뭐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디지털은 일종의 뭐랄까 물성이 없어요. 물성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디지털로 만약에 재현하면 제가 이미 뭐 클라우드도 쓰고 있고 뭐 사진도 뭐 아이클라우드에 올리고 제 SNS에 수많은 제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하니까 아마 네. 제가 사라져도 네.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어딘가 저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면 그러겠죠. 저를 뭐 어느 정도는 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네. 현재만 하더라도. 근데 앞으로는 더 그게 가속되겠죠. 그러니까 뭐 약간 좀 표현을 달리하자면 디지털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약간 마치 뭐 인간한테 영혼이 있다면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의 영혼은 지금 디지털에 있는 정보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있지 않지만 지금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버추얼 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팀이 아니지만 가상 세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고 정보로서 서로 교환하는 이제 그게 이제 버추얼 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흐름을 쭉 살펴보면은 한 가지 재미난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 사람이 더 편리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더 편리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아졌는가? 예를 들어서 더 편리해지긴 했지만 과연 더 편안해졌는가? 요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어디서 이제 소식 하나만 전하려고 해도 파발말을 띄우든 네. 뭐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독수리한테 이렇게 편지를 뭐 다리에 묶어가지고 막 보내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소통 하나 하려고 하면 막 며칠씩 걸려요. 의사를 네. 하나 주고받으려면. 근데 이제 택배로 보냈을 때 그게 하루만 해도 되고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바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열흘 걸리던 일이 지금은 단 1초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재밌는 게 1초 만에 해결되면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옛날 사람들이 30일 동안 일했다면 네. 우리는 한 3일만 일하고도 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더 바쁘죠. 어. 그래서 이게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편리해지긴 하지만 편안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버추얼 팀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우리가 흔히 재택근무 딱 생각하면 좀 뭐 출퇴근 시간도 절약하고 좀 여유로울 수 있겠구나 상상할 수 있지만 집에서 편하겠네? 막 이러잖아요. 절대 안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어. 기술적으로 아무리 빨라지고 편해져도 인간의 삶이 편리해질지언정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더 바빠진다. 이게 이제 기본 저는 전제라고 봐요. 네. 그런 인식을 가져야 이 버추얼 팀으로 일하는 환경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느끼는 네네. 게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도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다. 예. 자꾸 돌아다니지 마라. 어. 그리고 이게 일하는데도 예. 적용돼서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뭐 흔하게 뭐 예를 들면 반바지 꼬면은 뭐 회사 뭐 놀러 왔나? 그렇죠. 이러고 예. 의복에 되게 신경 쓰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고 예. 근데 이제 버추얼 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확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옷이 중요한 예. 게 아니다. 이제는 진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활동이 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맞아요. 좀 네, 진작에 네. 바뀌었어야 되는 게. 진짜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럴까요? 예, 우리 그 하는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점심 시간에 우리 왜 식당 가서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것만 해도 막 시간 걸리잖아요. 네. 되게 그리고 밥 먹- 낭비잖아요. 네, 밥 시간 먹고 낭비. 커피 한잔 하고 또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꼭 누가 뭐 이렇게 옆에서 한마디씩 해요. 찾아와요. 막 그죠? 맞아요. 농담도 걸고 맞아요. 막 그러다 네, 보면 네, 네. 시간이 이렇게 계속 소모돼요. 그러니까 낮에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밤에 야근하고. 그래서 네. 우리 물론 그게 불합리하죠. 불합리하고 그걸 줄여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실제 8시간 일하는 동안 이런저런 시간 다 빼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뭐 4시간 이하라는 말도 있어요. 4시간에서 6시간인데 이게 버추얼 팀으로 일하게 되면 기대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8시간을 집중해서 내는 생산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편리해질지언정 편안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긴장?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러겠네요. 것들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일단 우리가 뭐 장단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네. 흔히 생각할 때
가상 뭐 예를 들어 재택근무라고 하면 가상인 네. 거죠. 뭐가 좀 좋을 것 같아서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편하겠다 싶은 거, 좋은 거. 그냥 단순한 생각인데 네. 그 집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뭐, 예, 예. 뭐 유튜버 분들도 음. 그렇지만 뭐 그럼 스트리머 분들 집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늘 부러웠던 건 뭐냐면은 방송국으로 출퇴근하지 않아서 좋겠다. 아, 뭐 그런 에너지 낭비 없어서 좀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차비도 들고. 좀 세이브하고. 네네. 그리고 뭐 주거 공간이 일치하니까 네. 주거랑 뭐 업무 공간이 일치하니까 하여튼 뭐 그죠. 예. 그냥 편할 것 같다는 편할 것 같다는 네, 막연한 느낌이 막연한,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방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출근이고 방문 그쵸. 닫고 나오면 퇴근이니까 네. 그런 점은 좀 좋을 수 있고. 혹시 뭐 사우님도 뭐 아, 생각하시는 거 근데 있으세요? 예. 또 구분이 안 되니까 예, 예, 저도 프리랜서니까 예, 예. 야 너 출퇴근 시간 없어 좋겠다. 그런 근데 얘기 많이 그거는 듣고. 일하는 시간이 안정해져 있는 만큼 음. 쉬는 시간도 안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뭐 다 계속 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근이 없으면 퇴근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좀 주는 면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생산성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버추얼 팀이 생산성을 그러면 높이느냐 떨어뜨리느냐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뭐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네. 방해받는 사람 없으니까 뭐 그만큼 더 좋아지느냐 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거나 또 뭐 카페나 집에서 일하게 되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일 더 열심히 안 할 거다. 네. 생산성이 떨어질 거다. 또는 이제 같이 모여서 막 회의하고 이런 것들만큼의 밀도는 없으니까 일의 생산성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뭐 한쪽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예, 뭐 이게 버추얼 팀으로 일하는 게 생산성을 높인다 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알레스 올레첵이라는 그 부사장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도 다 재택근무를 시켰대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그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할 거 아닙니까? 보고되는 네, 네, 네. 양이랑 뭐 거기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궁금하다. 해야 되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생산성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근데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버추얼 팀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느냐 떨어뜨리냐보다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겠죠. 예. 그쵸. 그래서 뭐 방만해져서 뭐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이제 밀도 높게 잘 일할 수도 있고. 장단점은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안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점이고 단점이고 단점이고 장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 이제 그걸 전제 조건으로 어떻게 해야 이제 볼졸 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일할 수 있는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나 지금 재택근무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도 그런 게 많아지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저는 5개의 C로 구분해서 5C라고 뭐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씨앗. ABC 할 때 C. ABC. 네네네네. 예, 씨앗 말고 네네. ABC의 C인데 네. 그러니까 영어가 좀 나올 겁니다. 네. 첫 번째 C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동체죠. 공동체. 네. 버추얼 팀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한 사람은 뭐 저기 뭐 저처럼 이제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있고 떨어져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지방 도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해외에도 있습니다. 저도 버추얼 팀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제 상사는 지금 저기 어디냐 싱가포르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화상 통화하고 네, 이러면서 네, 이제 네.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라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그거죠. 공동체 의식이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대 의식,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친밀하다라는 감정을 이제 만들어주는 네.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동체 의식이란 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너무 이게 강하다 보면 불필요한 걸 많이 요구하니까 좀 안 좋은 면도 있잖아요. 뭐 우린 다 같이 함께 해야 돼. 네. 뭐 우린 가족이야 이런 게 직장에서 좀 거부 반응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무래도 사람은 얼굴 보고 만나야 친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어쩌신가 우리 상우님은 밀레니얼 세대라서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유튜브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네네.
그렇게 얼굴 보고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친밀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 보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서 더 친밀함, 제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하세요? 성격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은 네. 사실 제가 뭐 기침을 한다고 해도 뭐 잠시만요 하고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앞에 있으면은 어. 오히려 저는 약간 투명한 막이 하나 있는 게 더 편하고 더 그럴 가까워질 수 수도 있는 있어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보고 얘기하고 서로 악수하고 해야만 친밀함이 꼭 높아진다는 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우리가 왜 가까운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을 네. 네, 맞아요. 온라인상에 맞아. 생명부지의 사람하고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네. 것도 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오프라인만의 장점이 있죠.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만의 장점이 여전히 있겠지만 이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친밀함 또는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것들을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진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만 그냥 이메일로 보고서 주고받고 업무 내려오면 체크하고 다음 보고서 올리고 이런다고 하면서 버추얼 팀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뮤니티로 묶여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화상에 저도 이제 이런 그 외국계 기업 같은 데는 워크샵 해보면 이 커뮤니티 요소를 강의하면서 그런 온라인상으로 떨어져 일하는데 커뮤니티 요소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에서 좀 좋은 점을 느낍니까? 물어보면 딱히 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건조하다. 좀 답답한 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잘 되는 기업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그 화면 공유 같은 게 요즘에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PPT로 화면 공유를 하는데 앞에 회의하기 전에 한 몇 분 정도는 일상을 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자기 뭐 사진첩에 있는 거 어디 뭐 네. 가족들하고 놀러 갔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재밌게 나온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장씩 띄워놓고 이제 화면 전환하면서 네네네. 한 장씩 띄워놓고 내가 이거 어디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인데 뭐 좋은 시간 보냈다 이런 거 짧게 인사를 서로 이제 회의 들어와서 아젠다 논의하기 전에 인사를 자기 사진 하나 띄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나만 해도 되게 재밌죠. 되게 그렇죠. 재밌고 그렇죠. 좀 친밀함도 느껴지고 음. 그리고 뭐 만약에 그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좀 다른 문화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친밀함도 좀 형성할 수 있고 만난 것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런 네. 느낌도 좀 어. 줄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지금 바깥에 날씨가 어떻는지를 네. 서로 얘기해 보자. 그러면 아. 서로 날씨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치, 지역마다. 예, 또 특히나 이제 해외로 원격 아. 근무하는 경우는 그런 좀 일상의 소소함들을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 커뮤니티를 느끼고 있는가. 생일 축하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생일 축하도 가능하죠. 그런 뭐 기념일 같은 거 서로 공유하는 것들, 굿뉴스가 있으면 서로 좀 개인적인 소식이라도 나누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떨어져서 일하지만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데이를 정해요. 네. 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뭐 필요하면 뭐 급하면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그래서 소셜 데이 이런 걸 정해가지고 모여서 그때는 이제 진짜 뭐 캔맥주라도 하나 놓고 네네. 뭐 툭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음.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만 보던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왜 그 친밀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희한하게 자주 안 만나도 이게 오히려 더 친밀함을 높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저도 제가 그 일하는 그러니까 전 상사가 있는데 그분은 대만에 있었거든요. 네. 한 달에 한두 번 화상으로 회의하고 주로 이메일로 소통하죠. 얼굴을 보는 일은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했어요. 실제 얼굴 만나는 거. 컨퍼런스 네, 네, 때. 네. 근데 제 생각이 되게 친해요. 그리고 그분이 그만둘 시기에 저도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네. 화상으로 따로 연결해서 되게 개인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직장 상사인데도 나 이 회사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이다. 뭐 이런 속 깊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그 부장님이었다면 오히려 더 아마 그런 얘기 잘 불편했겠네요.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약간 떨어져 있는데 공동체 의식은 있으니까 오히려 기회가 됐을 때 속 깊은 얘기도 되게 그 화상 채팅으로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C로 한번 네. 가볼 텐데 또 뭐가 있지? C가 커뮤니티 이것도 진짜 말고? 퀴즈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C. 막 딱 떠오르는 거 없으니까 보통 회사에서 뭐 이런 중요하다 하면 C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요. 네. C. 컴퓨터? 컴퓨터를 제가 6C로 해서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C, 좋은 컴퓨터를 써야 된다. 이거. 커미션? 커뮤트. 컴, 예? 커뮤트.
커미트 나옵니다. 커미트 나오는데 예.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죠, 당연히. 아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이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이제 이 버추얼 팀으로 일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채널을 쓸 건가에 좀 서로 그 합의가 돼 있거나 약속이 돼 있으면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추얼 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제 대체로 이제 메신저 같은 거, 메신저를 뭐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업무용 뭐 메신저든 아니면 개인 우리 쓰는 뭐 카톡이든 네. 그런 이제 방을 열어서 팀원들이 같이 들어와 있죠. 거기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일종의 메신저, 가장 라이트한 것으로는 메신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이 이메일도 있을 것이고, 이메일. 네. 조금 정리된 문서나 이런 것들 이메일이 있고, 전화 통화 가능하겠죠? 전화할 수 있잖아요, 급하면.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화상으로 얼굴까지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문서까지 띄워놓고 할 수 있는 그 간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정 안 되면 이제 안 되겠다, 만나자, 어디로 나와라. 뭐 그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소통부터 높은 소통까지 우리가 쓰는 그 채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의 이 어려움은 뭐냐면, 여기서 버추얼 팀에서 특히 그 팀원들이 좀 정해놔야 될 게 이 채널들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칙 같은 거죠. 예.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감정이 투사되는 그 강도가 높을수록 네. 대면에 가까운 채널을 쓰는 게 좋죠. 그것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아주 간단한 뭐 그냥 사실 공유, 일정 체크. 일정 체크, 뭐 사실 공유, 뭐 그냥 간단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메신저나 빨리빨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하고, 네. 조금 상의가 필요하거나 그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약속을 정한 다음에 전화를 한다. 뭐 30분 뒤에 통화 가능합니까? 메신저를 보낸 다음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화상으로 해야 될 것들, 또는 좀 약간 고민이나 컴플레인을 서로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약간 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업무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제 후배들이나 제가 컨설팅 했던 많은 분들께 제보 받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회사에 정말 이게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데, 어떤 사례들이 많냐면 그런 불만 요소들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좀 불만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장문의 메시지로, 장문의 톡으로 네. 주고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장문의 메시지로 적어가지고 네. 보내고, 그러면 이건 뭐 하나의 팁인데, 그러니까 기준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 긍정적인 얘기는 문자로 많이 해도 돼요. 문자로. 문자 쪽으로 많이 가도 돼요. 조금이라도 민감한가 부정성이 있다 싶으면 네. 이쪽 대면 쪽으로 가까이 가는 채널을 선호하는 전화라든지 화상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요걸 기준으로 좀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글로 하고, 많이 계속 볼 수 있도록. 안 좋은 얘기는 맞아. 보고 하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시면 거 되죠. 메시지로 나누면요, 예. 서로 그 이상으로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증폭됩니다. 증폭됩니다. 글자가 예. 너무 오해하게 되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죠. 사안이 복잡할수록 대면에 가까운 채널, 네. 또는 약간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대면 채널을 선호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심리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죠? 예. 찌르고 싶고. 인간의 심리는 진짜로. 인간의 심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저희가 뭐 얼굴로 방송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태진님의 진행에 제가 뭔가 좀 서운함이 있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방송 끝나고 네. 사실 말로 하면은 네, 네. 그랬어요, 저 뭐 몰랐어요, 이러고 금방 푸는데, 네. 제가 말로 하려니까 좀 깨림직한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아. PD님한테 막 글을 쓴다거나 아. 태진님한테 문자를 보내면 받는 사람 은 어떻겠어요? 그런 유사한 그렇죠. 경험들 가끔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한 명을 잃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예전에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네. 들었던 것 같으니까 인간이 불편한 얘기 하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나는 글로 쓰는 게 좀 편해. 글로 쓰는 게 생각이 좀 정리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나도 생각이 정리되니까 나는 나름대로 이제 건조하게 썼으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들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죠.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걸 쓴 시간이랑 예. 상대방이 읽는 시간이 다르면은 또 그 맞아요. 만가 낮으면은 예. 그 뉘앙스 차이가 커지거든요. 아주 커지죠. 네.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말할 때는 태도, 들을 때 의도 이후 최고입니다. 오,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네요? 저 그거 굉장히 저 유튜브에서도 말했어요. 제 그러시구나. 유튜브에서도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말할 때는 태도. 네, 들을 때 의도. 그래서 뭐 요것도 쉽게 정리하면 좋은 거, 단순한 거는 글로,
네. 조금 나쁜 거, 아. 좀 어려운 거는 말로, 그러니까 뭐 대면으로 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야, 이건 또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성을 키우기에도 좋은 꿀팁이네. 네. 사실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네. 원래 저 평소에. 근데 실제로 사회에서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만약에 메시지나 메일로 남겨놓으면 두고 책 잡힙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그거 다 해결되고 나서도 네. 메일 막 들어오고 내리다가 그때 그 사람이 보낸 부정적인 메일을 봤어요. 맞아. 이 사람이 하면서 또 안 좋은 감정 올라오거든요. 안 좋은 건 만나서 풀어야 돼. 안 좋은 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채널 선정에 유의하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팁들이 있지만 오늘 한정된 시간에서는 이제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선정을 얘기하고요.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까지 네, 두 개의 C 살펴봤고 두 개씩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네.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해야죠. 컨트롤은 이제 업무적인 영역인데요. 여기 이제 버추얼 팀으로 일하려면 확실하게 그 통제가 돼야 돼요. 이것은 그 꼭 관리자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팀 멤버 일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컨트롤이 잘 돼야만 어떤 면에서는 또 자유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컨트롤이 되고 이 업무가 그 컨트롤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척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네. 왜 그 관리자도 이 사람들이 집에서 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해를 해야 안심할 수 있고. 있죠. 근데 네. 리포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업무 진척도가 잘 체크됐지 않으면 네. 사무실에 있으면 지나가다가 김대리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아.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뭐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속 뭐 메시지 보내고 뭐 어떻게 됐어 네, 하기도 네, 네. 그렇고 그래서 이 컨트롤 업무의 진척도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팀마다 룰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뭐 특정 시간 저희 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서는 그날에 할 일을 이제 목록들을 다 이제 공유해요. 온라인 메신저 상으로. 또 요즘에는 뭐 화상 시스템이 워낙 발전해서 그런 경우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 클라우드 문서 같은 거 있죠. 네, 네. 실시간으로 서로 수정이 네, 네, 가능한 네, 거. 네. 그 권한을 그 팀원들이 만약에 10명이다, 5명이다 그러면 다 공유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짧게 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업무 시간을. 그러니까 몇 시에는 일단 접속하세요. 9시나 9시 반쯤에 접속하세요.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엑셀 창 같은 게 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문서가 동시에 수정되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오늘 할 일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따따따따따 한 곳에 정리되죠. 그러면 어제 했던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또 공통적으로 진행할 일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또 마무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제 글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될 일,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서로 체크하고 기한을 정하고 요런 그 업무가 컨트롤되는 느낌을 이제 서로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서로가 좀 확인하고 그리고 버추얼 팀일수록 오히려 나 말고 다른 담당자가 그러니까 나랑 꼭 긴밀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나랑 상관없는 업무라고 할지라도 이제 어떤 것들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를 이제 실시간으로 또 자주 이렇게 공유를 해야 필요할 때 이제 협조를 얻기도 더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무 공유, 투명한 업무 공유와 그리고 진척도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제 컨트롤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컨트롤 안 되는 벌처 팀은 정말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오합지졸이 될 없겠네요.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실컷 일하다가 생산성 안 나고 문제 생기면 이제 모으고 그리고 그때 돼서 그리고 이제 뭐 연말에 뭐 실적 같은 거 평가할 때 네. 느닷없이 이제 서로가 서로의 뒤통수를 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은 진짜 중요하네요. 요거는 사전 합의된 룰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안 돼 있으면 좀 관리자가 불안하면 막 체크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음. 이제 컨트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콜래보레이션 또는 코오퍼레이션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 협력입니다. 협력. 약간 종합적인 개념이죠. 이 앞에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이제 협력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협력 그 단계에서는 이제 사실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예, 버추얼 팀으로 일하기 좋은 조직들이 주로 보면 뭐 그러니까 혼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을 따로따로 하는 게 좋지만 아무래도 일이란 것은 이제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송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하나 찍는다고만 하더라도 뭐 사람이 섭외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출연자가 또 뭐 와야 네. 되고, 뭐 약속 시간에 준비를 해야 같이. 되고, 네. 그리고 뭐 대본이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조명 뭐 이런 하나하나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맡겨버리면 이게 전체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일이 끝나야 그걸 받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콜래보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말한 뭐 커뮤니티 기능도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다 한데 좀 일종의 뭐랄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SOP라고 그러죠.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에서 표준 업무 지침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 룰들을 좀 면밀히 합의하고 서로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30분까지는 무조건 그 업무 공유 톡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은 이틀 이내에 무조건 답변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처리 못했더라도 이제 이틀 이내에 답장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확인을 했고 그 네. 부분을 알아볼 테니 언제까지 알아보겠다까지는 답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이메일 소통할 때는 어떻게? 그리고 전화 약속을 잡을 때는 뭐 30분 전에 확인해서 전화 콜을 한다. 뭐 느닷없이 막 전화해서 뭐 나중에 전화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그런 이 SOP라고 하는데 그런 룰들을 합의해서 나에게 어떤 업무가 오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좀 약속을 해두면 이제 신뢰를 깨지 않을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시간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볼철팀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메일 오고 계속 문자 오고 네. 계속 뭐 톡 오고 뭐 그러다 갑자기 전화 오고 이러면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SOP가 잘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일단 집중하고 싶은 시간에는 다른 것 확인 안 하고 집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집중해서 내가 할 일들 뭐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뭐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집중해서 일하고 이메일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하루 이내 이틀 이내 네. 답장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정해 놓으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다져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이고 네. 하나 그 팁을 하자면 아까 그 커뮤니케이션에도 연결되는 얘기이긴 한데 왜 긍정적인 얘기는 이제 글로 할 수 있지만 조금 부정적인 얘기거나 민감한 얘기거나 또는 복잡한 얘기는 말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대면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 대화가 일단 끝나고 나면 그 합의된 내용을 글로 남기는 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아주 이제 요약해서 뭐 언제까지 이거 제출해 주기로 했고 언제까지 이거 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로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특히나 볼철팀에서는 오해가 이제 안 생기죠. 네. 그렇네. 그래서 뭔가 네. 회의가 있다면 뭐 회의록을 막 다 길게 남길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합의된 사항, 소통된 내용은 이제 글로 한번 주고받아서 서로 다르게 오해한 게 없는지 네.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상 그 사무 업무에서도 마찬가지고 볼철팀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볼철팀에서는 그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서머리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 요 작업은 이제 꼭 빠지지 않고 필요한 거죠. 이제 마지막 C가 커미트입니다. 헌신, 약속, 커미트먼트 뭐 이런 말을 쓰죠.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하는 어떤 그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앞에 말씀드린 것들과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 되게 힘들어요. 뭐 재택근무를 해보시면 우리 사모님도 뭐 아마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출퇴근이 사실 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맞아요. 좀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가 보면 자기 스스로 나태해져서 막 약속이 예. 무뎌질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예. 긴장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또 이제 공부도 잘 되고 뭐 생산성도 음. 오르는데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친구 집 가서 공부한다 이러면 네. 이제 거의 뭐 망하는 거죠. 사실 진짜 안 되죠 사실 공부가. 네. 저희 애도 그래서 시험 뭐 다가오면 친구 집 가서 밤새기로 했다고 막 말이 안 하는데 되죠. 예. 사실상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네, 없죠. 네. 근데 저도 집에서는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나요? 집에 딱 있으면 책 한 자 보려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서가에 꽂혀 있는 만화책도 유혹이 있죠. 많아서. 뭐 뭔가 이렇게 커피 한 잔 타 먹어야 네, 되고 네. 뭐 할 게 되게 많아요. 화상회의 하다 보면은 저희도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이제 화상회의 하다 보면은 막 애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네. 그 옛날에 TV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BBC, 뭐 BBC 네,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아, 애가 맞아. 들어와서 막 스타 됐잖아요. 네. 그거. 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강아지나 애완동물 키우는 집은 뭐 네. 갑자기 뭐 회의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튀어나온다거나 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뭐 재미를 주지만 그러니까 업무 공간의 단절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되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자신만의 룰을 잘 세워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환경만 허락된다면 우리 내 집이나든가 이런 그 집안에서 사무 공간과 쉬는 공간을 자기 스스로 물리적으로 딱 구분해 놓는 게 필요해요. 아하. 그래서 내가 내 방 안에서 만약에 내 업무를 보겠다 그러면 작은 방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는 업무용 책상과 컴퓨터
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치워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좋아하는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지 말고 그냥 내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집중을 높일 수 있도록. 왜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하면 그래도 공부가 좀 더 잘 되는 게 네. 뭐 딴 거 할 게 좀 마땅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한계는 있지만 내 나름의 사무 공간을 딱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 책상 바로 뒤에 침대 있고 이불 펼쳐져 있고 이러면 이게 커미트먼트가 제대로 안 돼요 스스로. 예. TV 있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리모컨 쓱 맞추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아. 자기가 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 그 뭐 중요한 얘기는 하지만 또 거기서 온도 조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할 수 예, 있겠네요. 예. 집처럼 포근하게 너무 따뜻하게 하면 자꾸 잠도 오니까 예, 예. 약간 좀 머리가 잘 돌아가게 살짝 좀 예. 춥기 직전까지 만든다든지. 예. 네. 그게 스스로를 약간 긴장을 줌으로써 그렇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막 이렇게 힘들게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방을 나오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맞아요. 쉴 때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한두 시간 일하고 음. 한 2, 30분 쉬겠다 그러면 그 방을 딱 나와서 쉬고. 네. 그러니까 업무 공간과 쉬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자기가 어느 완전히. 정도 구분해 놓아야 오히려 생산성도 높아지고 마음도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애매하게 뭐 재택근무를 하니까 뭐 두세 시간 정도는 개인 일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장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휴가를 적절히 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예. 만약에 자기가 개인적인 일을 볼 게 있으면 차라리 좀 몰아서 하루 이틀 그냥 휴가를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니까 내가 만약에 뭐 하루 이틀 걸릴 어떤 개인적인 게 있는데 그러면 뭐 내가 중간중간에 좀 하면서 개인 업무도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그냥 휴가를 딱 내버리고 집에서 마음 편히 쉬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장치들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놔야 일에 그 커미트먼트가 된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책임감 그리고 높은 자기 관리력을 네. 필요로 합니다. 이 모바일 오피스로 일하려면. 네. 이런 5가지 C를 한번 알아봤는데 커뮤니티, 예.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그리고 컬래버레이션. 컬래버레이션. 그리고 커미트먼트. 커미트. 예. 예. 5개. 요 되게 5가지 중요하네요. C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예. 요거를 이제 팀원들하고 이 5가지 C를 한번 펼쳐놓고 네. 뭐 팀장님이 만약에 좀 계시다면 또는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요 5가지 요소 우리끼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 부족한 걸 메꾸려면 어떤 걸 좀 서로 합의하면 좋으냐 요 정도 회의를 한번 하고 좀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네. 그리고 일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예전에 LG 트윈스가 자율 야구를 했었거든요. 아, 네. 네. 이광한 감독님이. 아, 예. 근데 그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예. 누가 봤을 땐 자율 야구가 그냥 너희들 편하게 노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예. 자율 야구 속에서 스스로 어떤 룰들이 생겼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예. 마찬가지 같아요. 마찬가지죠. 예. 재택근무도 요 5가지 C에 입각한 그런 룰들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룰은 명확하고 좀 네. 단순한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너무 뭐 매뉴얼화 한다기보다는 이 5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것은 지키자 한두 가지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게 이제 재택근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아. 일하는 사람도 좀 좋고 아, 관리자도 편하고 그렇죠. 사람들도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좀 세팅할 수 있으니까 좀 제안 드립니다. 이게 그 온라인 수업에도 되게 적용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대학생들도 네. 개강하고 나서 온라인 수업 많이 받던데요. 많이 봤죠. 예. 예. 그래서 뭐 학생들도 교수님 이제 온라인 강의 볼 때 뭐 침대에 누워서 보지 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름대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이제 자기만의 학교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아. 그 책상 여기서 딱 하고 쉴 때는 또 쉬고 이렇게 통제를 해야 사실은 자기한테 더 좋아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제안 드리자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인간의 삶은 편리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편안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모바일 오피스, 뭐 디지털 노마드, 그다음에 뭐 재택근무나 버추얼 팀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실은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앞으로의 예측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할 때 저는 좀 한편 아쉬운 게 논의의 핵심이 언제나 좀 그 기술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의 발전이 어떤 걸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그게 이제 관심이 되죠. 앞으로 AI가 얼마만큼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 버추얼 팀으로 일하면서 좀 모두가 가져야 될 인식 하나는 그 우리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 또 컴퓨터 모니터 너머에 사람이 있다. 예,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그 욕구를 가진 존재거든요. 네. 메슬로우도 얘기했지만 안전의 욕구, 뭐 그다음에
소속감의 욕구, 그다음에 중요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뭐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 근데 보통 직장 생활에서는 소속감의 욕구나 그리고 중요감의 욕구 정도는 서로가 충족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벌초 팀으로 일하지만 그 모니터 너머에는 사람,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게만 행동한다면 그래도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시국에 딱 맞는 강의가 아니었나 아, 예. 생각이 들고 미처 아직 잘 뭐라고 말해야 되죠? 재택근무가 정착되기 위해서 예, 아직 지금 전환기니까. 네네네 예.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오늘 녹화 끝나시면 이제 이사님은? 저는 이제 네. 인근 카페로 가서 네. 싱가포르에 있는 제 상사와 아,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진정한 벌초팀의 모습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재미있는 퀴즈와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잘 챙기세요. 조심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네.